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 들어와서 처음 시작하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입니다. 올해 시작 까꿍 하시는 분 댓글 올려주시네요. 황심소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댓글과 함께 이 만들어가는 방송, 이 라이브함이 살아있는 방송을 했으면 합니다. 이건 뭐 저 생각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안 달아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죠? 요즘에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체 이게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적석 상담하듯이 어떤 질문이나 댓글에 올려주시면 서로 대화가 통하는 그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20년에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가난해서 내가 총리가 됐어요. 아니, 아버지가 잘나가지고 부모 찬스해서 뭐 의전원을 들어갔다든지 뭐 이 스카이 대학을 들어갔다라고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가지고 제가 총리까지 됐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지금 대한민국 총리가 누군지 아시죠?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요? 대부분 황심소 들으시는 분은 총리 하면 총리가 누구더라? 뭐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뭐 황모 씨가 총리하던 때도 있었지만은 지금 총리는 이낙연 총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그분이 사실 이제 총리 그만둔다고 새로 총리 지명되신 분이 있는 상황에서 지난 1월 3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가지고 하신 이야기가 바로 내가 총리가 된 거는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총리까지 되셨으니까 정치인으로 성공한 길을 걸어오지 않았느냐? 그렇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 성공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라고 할 때 이분 놀랍게도요. 서울대 법대를 나왔대요.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니까 뭐 김기춘, 우병우 같은 사람들처럼 이 고시를 봐가지고 이 국정농단이 아니라 꼭두각시를 앞세워가지고 나름대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법조인의 길을 가지 못해가지고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초창기에 가졌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잘 됐다고 생각하지만 잠재의식에 본인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한 20-30년 동안 심지어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20-30년 동안 떨어지는 꿈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지고 구름에서 떨어지고 절벽에서 떨어지고 하는 그런 꿈 나이가 어렸을 때는 그런 꿈을 꾸면 키 크는 꿈이다 뭐 잘하면서 그런 악몽을 꾼다 이런 이야기를 어른들이 많이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꿨어요. 저는 심지어 박사를 졸업하고 대학 교수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이 시험 치는 꿈 그리고 시험 성적 받는 거 특히 뭐 수능고사 성적 받는 거 또는 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 뭐 모의고사 봐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지? 막 이런 꿈 때 한 중반 때까지도 제가 그런 꿈을 꿨는데 이분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낙연 총리가 어떤 사람인지 저도 잘 몰랐는데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 이 총리는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한 차례 도전했지만 낙방을 했답니다. 그가 계속 도전할 수 없었던 이유가 가난 때문이었대요.
사실 뭐 지금도 로스쿨을 간다든지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변호사 시험을 보면 웬만큼 먹고 살아야 되고 시험 공부하는 동안에 뭐 책값도 책값이지만은 뭐 혼자서 독서실에 공부를 해도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누가 이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공부를 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당시에 하숙비가 없어서 선배네 하숙집과 친구네 자취방을 전전하는 생활을 2, 3년을 했고 1년은 입주 가정교사를 했대요. 뭐 거의 저는 뭐 고시 공부는 안 했지만은 제가 대학생활 했던 거하고 별로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영양실조 상태에 빠져서 몸이 망가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영장이 나오길래 연기하지 않고 졸업식 일주일 전에 입대를 했대요. 가추샤로 입대를 했다는 거는 아마 졸업하자마자 군대 가는 준비를 미리 하셨다는 거죠. 제대 후에 한 친구가 자신의 월급 절반을 주면서 7개월 동안 고시 공부를 하도록 후원을 해줬지만 동생들은 점점 크는데 혼자 공부하는 게 양심의 용납이 되지 않아서 그냥 그만두고 취직을 했다는 거죠. 이 고시 공부를 계속 못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했는데 한 번 해가지고는 사실 누구나 잘 되기 힘들잖아요. 대개 뭐 한 번 정도 떨어지고 한 2년, 3년 정도 하면 이제 고시가 되는 게 기본인데 이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축복이더라. 뭐 옛날에는 다 지방에서 이 서울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면 뭐 수재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큰 뜻을 이루어라 뭐 가문의 영광 뭐 이러면서 이 행정고시 또는 사법고시 하는 거를 부모님들이 많이 기대를 했는데 부모님이 기대만 하고 뭐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한두 번 해보다가 이제 그만두는 게 되게 많은 분들이 겪는 일인데 이 이낙연 총리도 그렇게 겪으셨는 것 같네요. 법조인 길을 못 갔고 또 기자의 길을 걸었는데 기자 하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지도자를 만났고 뭐 취재차 만날 수도 있고 또 고향이 뭐 비슷해가지고 선배님 이러면서 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또 이쁘게 봐서 야 너 정치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이래가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끌어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정치인이 됐고 도지사까지 하셨대요. 이분이 사실 총리 되시기 전에 전라남도 도지사 했는데 저는 사실 이분이 전라남도 도지사 했다는 것까지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늘 어떤 고난이 축복의 위장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뭐 아버지가 잘나서 뭐 시험까지 부모가 대신 봐줬다 뭐 이런 어떤 이 집안 애들 이야기가 나올 때 아이고 참 저 부모는 자식에 대한 지극한 사랑 또 이 관심을 기울여서 자식 잘 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게 자식의 인생에서 독이 된다라는 거를 왜 몰랐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부모가 진짜 힘자랑까지 자식한테 잘해준다라는 거는 그건 진짜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길이다라는 거 그걸 좀 많은 부모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황금 연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렇다고 뭐 고향이 같다고 해서 제가 뭐 고향이 뭐 부산이라고 해서 뭐 YS 하고 연줄이 돼가지고 뭐 정치를 나섰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뭐 그러면 조국 장관은 고향이 뭐 저 남쪽 지방이라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연줄이 돼가지고 뭐 법무부 장관까지 됐고 민정수석까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 진짜 코미디 같은 생각이죠. 누군가 끌어준 사람이 DJ였다니 부럽다. 누군가 끌어줄 사람은요 항상 널려 있어요. 그런데 지가 끌림을 당하는 존재가 되냐 밀쳐내는 사람이 되느냐 그거는 지한테 달렸다는 거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검찰 구테타 수계 윤석열이 목을 따자 이분 지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검찰 구테타란요 지금 아무리 검찰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은 검찰은 그냥 정부 조직의 한 부서일 뿐입니다. 정부 조직의 부서의 장이 자기 역할을 잘하는 거를 지원하고 야 잘한다고 박수 쳐주지는 못할 망정 구테타의 수괴라뇨.
검찰개혁의 희생양 조국 장관을 잊지 말자. 무슨 소리예요? 어설프게 검찰 개혁하다가 지 미천 드러난 이 법무부 장관 출신 조국 교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죠. 예, 무슨 희생양이에요.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 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정부도 노력할 거고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는데 뭐 새해 덕담으로 또 물러나는 총리로서 이런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대선 후보급으로 올라온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유가 이재명, 안희정, 김경수 등등이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그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된 것 또한 이낙연 총리가 대정부 질의 때 야당의 질문들을 넝글넝글하게 받아치면서 품위를 잃지 않는 듯한 모습이 믿음직해 보여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캐릭터는 알겠는데 도무지 이분이 주장하는 정책이나 신념이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외적으로나 언행으로나 믿음직해 보이고 품위가 있어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급 중에서 가장 문재인 닮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낙연 총리가 대권 후보로 부각되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권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지지자의 바람이 반영되었기 때문인가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권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란다기보다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을 잘 나타내는 정당이 뭡니까? 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 이름으로 대선 후보로 나올 만한 후보가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낙연 총리만한 인물이 아직 없기 때문에 최고의 지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겠죠. 뭐 한때는 유시민 씨가 나오면 당연히 이낙연 총리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는 상황인데 유시민 씨는 본인이 대통령 후보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여론조사에서도 빼달랐으니까 나올 사람 누가 있나요? 조국 법무부 장관 하시던 분도 뭐 한때는 후보자 할 때 바로 뭐 3위까지 되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대중의 마음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누가 나올 만한가 라는 마음으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낙연 총리지 않겠는가라고 했을 때 이분을 높게 평가하는데 그러면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때요? 근데 문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후보로 나올 상황인가?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주류 소위 말해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재명은 민주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이런 마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죠. 물론 이재명 이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후보로서 경기도지사가 됐긴 했지만은 진정한 이 민주당 후보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건 여전히 민주당 토착 세력, 토착 민주당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한테는 잘 안 막히죠. 지난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안희정 씨 같은 경우에 출사표를 여러분들 제가 분석한 거 혹시 보신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이 민주당의 적통이다라는 걸 되게 강조를 했는데 그거는 본인이 어떤 사람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 후보로 나가면 이번 대선에서는 대통령 된다 라는 그 마음으로 나왔다라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죠. 자, 박사님, 황교안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황교안 씨가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두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자한당이 이 거대 야당으로 자리를 가지지 못하고 예를 들면 100석 이하 60석 70석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황교안 씨는 아마 대통령 후보 될 가능성이 확 없어지는 거죠. 어차피 대선 후보는 민주당하고 자한당 대표 중에서 한 명이 될 수 없다는 상황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뚜렷이 부각이 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있지만은 지금 뭐 앞으로 1년 안에 그러면 민주당 후보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것인가? 제가 지금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첫 번째 과제는 새로운 대통령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 대중의 새로운 관심을 모으면서 뚜렷한 지지를 받는 대중 정치인으로 자신을 부각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번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야, 저 사람이 새로운 정치인 후보감이고 단순히 국회의원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 수준의 기대를 걸만한 사람이지 않는가라는 기대를 대중들에게 심어주는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대통령으로도 후보로도 나설 수 있는 인물이 되는데, 그러면 이낙연 총리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낙연 총리는 어차피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은 이번 총선에 나오실 거거든요. 그럼 이낙연 총리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다시 되면서 정치인이 되면서 저 사람은 단순히 뭐 국회의원 수준이 아니라 진짜 대통령감의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것이 인식이 된다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된다면 아마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그 순간 뭐 대통령으로서 당선이 됐다라고 믿는 게 맞겠죠. 여론조사 MBN 종로 이낙연 52%, 황교안 27%인데 그거는 종로에서 이제 이 황교안하고 이낙연 이 두 후보가 붙는다라는 가정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황교안 씨는 종로에 안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흥행을 위해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지금 너무 성급한 기대인지 모르겠지만 황심소에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이낙연 총리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대통령의 역할을 할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어떤 이미지를 가져가게 될 것인가. 그랬을 때 사실은 많은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낙연 총리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는 상당히 다른 자기만의 뚜렷한 캐릭터를 갖춘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어떤 캐릭터의 대통령이 될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캐릭터와 이미지를 보여주는 대통령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이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대통령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라는 뭐 기대도 가지고, 그리고 황심소에서는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정책을 할 것이고 그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건가에 대해서 이미 분석을 했었거든요.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위험해. 황심소는 오래 가야 돼요. 누설 금지.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이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분이 대통령 되면 어떤 이 정치인으로서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거 여러분 기억 못 하시죠? 네, 이미 제가 쓴 책에도 이미 이야기를 했거든요.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 된다. 사실은 그 제목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리고 대통령 된 다음에 일어난 상황을 보고 그 제목을 붙였는데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될 거라는 거 한편으로 느낌은 있었지만은 차마 그 이야기는 못했거든요. 네, 그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당신의 이미지는 지금 교황 성하인 프란체스코 성하의 그 이미지 그거를 만들고 유지하고 또 그걸 대중들이 기대할 것이다. 그랬을 때 교황 성하가 사실은 이 교황으로 되셨을 때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거는 저분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시고 그 다음에 남미에 아르헨티나에서 이 교황이 되셨으니까
지금 부패하고 혼란스러운 교황청을 개혁한 절대적인 분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분이 교황이 되신 다음에 상당히 전임 교황이나 이전의 교황들이 보였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검소하고 또 힘들고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파격적으로 보이신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교황청의 적폐청산, 교황청의 개혁, 그거는 안타깝게도 마음으로는 많이 있으셨겠지만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금 교황청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껏해봤자 연말에 교황청이 에떼 이러면서 신도가 끓은 거 그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성질 부린 거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과를 하는 이런 게 주요 토픽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렸거든요. 예. 문 대통령 작년 연말에 걸핏하면 문 대통령이 화를 내가지고 어땠다 뭐 이러면서 지금 성질 발작이냐 뭐 이런 식의 기사들까지 나오게 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 나라 적폐청산을 기대하는 것이 폐 세력에 의해서 이 말려 들어가는 그 상황으로 결국은 저분이 대통령을 끝나시고 말겠구나. 지금 교황 성화가 처한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리얼이신데 그렇게 갑자기 발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나요? 네. 리얼이요. 발작적인 행동은 그때그때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리얼들이 발작적인 행동을 잘 보이거든요. 녹화 상태 좋아서 기분 좋네요. 네, 우리 감독님이 새해 맞아가지고 준비를 아주 열심히 잘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상태가 좋으면 후원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지. 제가 지금 청기누설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대통령의 모습을 보일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앞으로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더 해줄 수 있는데 별로 없네요. 잘하고 계신데 발작한 적이 없다고 그렇다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발작하는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이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노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 발표를 몇 번 했더니 그거를 또 보수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감정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또 글을 썼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저는 이낙연 총리가 뭐 어차피 국회의원에서는 당선될 건데 그러면 이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게 될 것인가? 아마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은 51% 이상이라고 봅니다. 네, 51% 지금. 그럼 가능성이 계속 올라가게 될 거냐고요? 당근 올라가죠. 51%. 네. 왜 그러냐? 뭐 그거는 여러분 아시죠? 유시민 이사장이 아마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안 나오고 더 이상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즘 열심히 싸우죠. 누구랑? 네, 본인은 싸우고 싶지 않는데 무슨 교수 분이 열심히 싸움을 그런데 또 그거에 맞서가지고 또 이 애들 말장난하듯이 열심히 싸우시는 걸 보면서 저분 진짜 대통령 하실 생각 전혀 안 하시고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지내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버드 점쟁이의 신통력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데 복채도 안 내시면서 무슨 신통력 보여달라고 지금 연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요? 예. 문재인 보유국 대한민국의 미래다. 그럼요. 핵 보유국, 이 북한의 미래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유시민 이사장님 점점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본인이 의도했는지 본인이 스스로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 안 하겠다라는 걸 믿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그러면 대통령 안 하는 걸 거의 자해 공갈범 행동하듯이 보여주겠다라는 그 모습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자, 그러면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우리 이낙연 총리 곧 이제 국회의원 되시고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 되시고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캐릭을 가지는 대통령이 될 건가? 누구를 보면 이분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면 저 사람은 어떤 대통령 모습을 보일 것인가를 가장 미국 대통령을 빌려와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조선시대 왕을 빌려와가지고 이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참 웃기죠, 그죠? 분명히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을 뽑으면서 조선시대 왕, 뭐 영조, 정조, 세종대왕을 끌어와가지고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돼주세요 기대하는 이 왕조시대에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사람의 심리, 그 다음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대통령이 돼주세요라고 생각하는 또 이 심리, 이런 것도 참 재밌는 심리인데 이낙연 총리를 보면서 이제 사실 올해 제가 이분의 심리 분석을 이제 할 거거든요. 이 펀드라도 모아가지고 연구하는 작업을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강한 대통령을 원한다고요? 네. 그런데 찰스 비호감 70%던데 어찌 생각하시나요? 찰스가 돌아오는 그 심리도 다음 주에 분석할 겁니다. 네. 이낙연 총리가 이제 이낙연 대통령이 되면 그분은 어떤 대통령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그리고 이분이 어떤 삶의 궤적을 거쳤기 때문에 또 대통령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건가? 누구를 보면 되느냐고요? 네. 여러분, 미국의 33대 대통령 누구냐 하면요. 트루만 대통령, 헨리 트루만 대통령 혹시 아세요? 이분은 전임인 FDR,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바람에 부통령이 된 지 82일 만에 대통령이 되신 분이거든. 그리고 사실은 루즈벨트가 이 러닝메이트로 집을 때 누구를 러닝메이트로 할까? 라고 할 때 민주당 내에서 유력하게 미는 두 후보들을 미는 후보들이 서로 아주 대립하는 상황에서 그럼 가장 무색무취하고 가장 미는 사람도 없고 그냥 헛바지로 갖다 놔도 되는 이 부통령 누가 좋을까? 그때 그 당시 상원 의원을 하던 트루만을 선택을 해가지고 트루만 부통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죽을 때까지 루즈벨트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 부통령으로 있었던 게 트루만이었는데 그 사람이 루즈벨트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했냐? 2차 세계대전을 끝내는 결정,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결정,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소련이 지원을 받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때 UN 결정이 나기도 전에 무조건 그 자식들 막아! 이래가지고 미군을 한반도에 투입시켜가지고 이 북한군을 막도록 했던 결정을 했던 트루만, 이런 놀라운 결정을 하고 세계사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헨리 트루만 대통령인데 뭐 그분도 가난해서 그리고 인생이 진짜 안 풀렸어요.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본인이 대학교 가가지고 뭔가 좀 잘하려고 해봤는데 아버지가 야 네가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했으면 됐지 우리 집 형편에 무슨 대학이냐 너 집에 와서 농사 져 해가지고 아버지 농장에서 일하다가 그냥 이 농장이 쫄따닥 망했어요. 그리고 장사 시작했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자기 진짜 이 여자친구한테 돈까지 빌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어요. 어디에? 유전 사업에. 그리고 그것도 망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할 일이 없는데 1차 세계대전이 터져가지고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참전을 해가지고 나중에 소령으로 제대를 하신 분이 바로 트루만 대통령이에요. 인생 진짜 엉망으로 40이 될 때까지 인생에서 실패를 다 경험하고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트루만 대통령이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라는 희한한 경험을 했던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다음 대통령은 이낙연인가요? 이 참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보다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이거를 질문하는데 제발 그런 질문하지 말고요. 어떤 시대 정신에 의해서 어떤 국민들의 마음에 의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게 되는가 제발 그런 거 좀 물어보시고요. 지 생각이 있고 제대로 문제를 볼 수 있고 이 나라를 바꿀 수 있고 제대로 끌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우리 뽑으면 안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황상민 TV 구독, 좋아요, 클릭. Right now.